거래를 처음 시작하실 때 보조지표에 관해 적응을 하시는 단계에서 기본적인 보조지표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본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거래를 처음 배우실 때 기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에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하시면서 조금 더 판단과 신뢰성이 뚜렷해질 수 있게 한 번쯤은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거래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200% 활용하기. 우선 볼린저 밴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거래자분들이 거래를 처음 시작하실 때, 거래를 처음 배우실 때 가장 빈번하게 접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메타트레이더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조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조금 더 깊숙하게 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제 경험과 그리고 몇 가지 꿀팁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첫째, 볼린저 밴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볼린저 밴드로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린저 밴드 어떻게 띄워요? 메타트레이더 실행하시고 상단의 메뉴 중에 삽입에서 보조지표에서 추세지표, 위쪽에 보이죠? 볼린저 밴드. 자, 클릭을 해서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캔들봉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이런 울타리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선 3개가 보이죠? 마치 이평선 비슷하게 3개의 선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선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선을 상단선이라 표시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상단 밴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상단선. 그럼 아래에 있는 선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단선이 되겠죠. 하단선 내지는 하단 밴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 이 선을 바로 우리는 중심선이라 부릅니다.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 그 다음에 참고로 가운데 있는 이 중심선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냐면 이동평균선 중에 22평선 있죠. 22동평균선을 근거해서 그려진 게 바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라 볼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그려진 모습을 보시면 항상 중심선에서 상단선까지의 거리, 중심선에서 하단선까지의 거리, 항상 보면은 일정한 거리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밴드의 간격이 넓어지든 좁아지든 중심선에서의 간격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상단선과 하단선이 중심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의 거리, 다시 말해 중심선과의 간격, 이거는 사실상 수학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적인 확률에서 오는 표준 편차에 근거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그릴 때 중간에 보시면은 승수라고 써져 있는 게 2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여기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하고요. 0을 기준으로 그려진 중심선에서부터 각각의 표준 편차들이 1만큼 떨어져 있을 때, 2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확률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은 볼린저 밴드에서 초기 값으로 지정된 확률은 표준 편차 2구간만큼의 값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표준 편차 2만큼, 아래쪽으로 표준 편차 2만큼,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구간만큼의 확률을 다 더해보면은 100%의 확률 중에 95%의 숫자 확률이 나와요. 자, 그 얘기는 뭐다? 다시 볼린저 밴드로 돌아와서 보면은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이 캔들봉이 걸리는 확률이 95%란 얘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 상단선과 아랫선 사이에서 중간에서 캔들봉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벗어나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 미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95%는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거래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볼린저 밴드의 특성상 캔들봉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혹은 하단선에 닿으면 다시 밴드 안으로 진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된다?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를 잡아라,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를 잡아라. 이게 일단 볼린저 밴드의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다가는 실전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매수를 진입하는 바이 진입 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하락된 추세로 인해 음봉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돌파해서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핀바가 발생을 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회귀해서 돌아올 때 요 타이밍이 바로 바이의 진입 타점이 되더라. 다시 말해 우선은 밴드를 먼저 한번 이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밴드 안으로 회귀해서 돌아와서 하단선을 뚫고 들어올 때 그 타이밍이 바로 바이 타이밍이 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닿으면 바이 잡으세요, 상단선에 닿으면 셀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탈을 했다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 그 타점이 바로 진입 타점이 되더라. 셀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합니다. 먼저 이탈을 한 다음에 상단선을 지금 여기서 이탈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회귀해서 돌아와서 상단선 안으로 뚫고 들어올 때 그 타이밍이 바로 매도 타이밍이 되더라. 셀 타이밍.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밴드 안으로 회귀해서 돌아올 때 그 타이밍이 바로 진입 타점이 될 수 있더라. 앞으로는 그 시점을 유심히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상단선 하단선이 아닌 중심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돌파가 됩니다. 중심선이 돌파되는 구간, 중심선이 돌파되는 구간,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중심선이 항상 돌파되는 구간은 어떤 추세가 시작이다?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강한 추세가 연속이 될 때 중심선은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심선이 뚫릴 때는 일단은 머릿속에 무엇부터 예상해야 된다? 여기가 지금 강한 추세 구간이구나. 이것부터 예상을 하고 그 추세를 따라 진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거래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선부터 하단선까지의 구간, 이것도 거래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선이 뚫릴 때 그 방향대로 진입을 해서 상방의 구간을 먹겠다. 그래서 중심선에 진입을 해서 상단선에 닿을 때까지를 수익을 내는 거죠. 이렇게 중심선을 활용한 거래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같은 이런 보합 구간 있죠.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중심선 근처에서 가격이 계속 움직이겠죠. 아니면 돌파를 했다가도 금세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다시 돌파를 하거나. 그래서 중심선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보합 구간이 아닌 추세 구간에서 거래를 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추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한다? 일단 기초 분석 시작해야겠죠.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추세선을 그려서 현 추세를 판단을 하고 지지와 저항을 보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 돌파되는지까지 보면은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다음에 항상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밴드의 구간 있죠. 중심선에서부터 상단선 하단선까지의 구간, 요 구간의 간격이 어떤 성향이 있냐?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죠. 한번 수축된 구간은 그 다음에는 확장으로 이어지고 한번 확장된 구간은 그 다음에 다시 수축을 하더라. 수축을 한 다음에는 또 다시 확장을 하더라.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항상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서 진행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한다? 추세를 판단을 하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확장이 될 테니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추세를 따라서 거래를 하자. 이 또한 볼린저 밴드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수축과 확장을 이용한, 수축이 되든 확장이 되든 어느 방향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현 추세를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그 추세를 따라서 수축하는 방향도 이어서 진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거래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게 지금 강한 추세 구간일 때, 예를 들면은 강한 상승 구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캔들봉과 볼린저 밴드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중심선보다 캔들봉이 위쪽에 있죠, 다들.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캔들봉이 상단선에 이런 식으로 밀착을 해서 움직입니다. 강한 추세 구간일 때 중심선 위에서 양봉들이 이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캔들봉의 상단선에 밀착해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강한 상승 구간일 때. 그러면 반대로 강한 하락 구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캔들봉이 지금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강한 하락 추세일 때는 캔들봉이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끝자락을 타고서 같이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세가 판단이 됐다? 그러면 바이를 들어갈지 셀을 들어갈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호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따라서 붙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나는 어디에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먹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한 추세가 이어질 때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혹은 하단선에 붙어서 움직이더라.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시면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단선, 하단선도 지지 저항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내려오다가 지지 받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더라. 앞쪽 구간도 그렇고요. 이 부분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볼린저 밴드에서도 대표적으로 같이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지지 저항을 판단하기가 애매하더라. 그리고 이게 100% 다 지켜지느냐, 그런 확신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 이제부터는 한 가지 이평선을 추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이 볼린저 밴드의 242평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흰색 선 보이시죠? 이 이평선을 그려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볼린저 밴드와 242평선, 장기 이평선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은 이 242평선은 볼린저 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 마찬가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이 중간에 하락세를 탑니다. 근데 어디 맞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242평선 맞고. 요 구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지를 맞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어디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 242평선이 아래에서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더라. 지지 저항 역할을 생각을 하실 때 이 242평선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캔들봉이 242평선보다 이렇게 위에 있을 때 내려오는 하락세를 타다가 242평선 근처를 터치했다? 그러면 이 242평선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 여기가 눌림목 역할을 하더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더라. 내려오다가 242평선을 터치했다? 요 자리가 바로 눌림목이더라.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242평선이 뚫릴 때가 있죠. 뚫릴 때 그때는 어떻게 뚫리더라? 강하게 뚫립니다. 강하게. 여기도 그렇고 강한 신호가 있을 때, 강한 힘이 있을 때 그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봉이 242평선 아래쪽에 있다가 그러다가 뚫리고 나서 위쪽으로 옮겨갈 때는 이때는 어떤 힘이 있다? 시장에서 그 추세에 대한 강한 힘이 작용을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그쪽 방향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전략이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입 타점과 청산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 보시고 당시에 작용하고 있는 지지 저항선 보시고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볼린저 밴드는 실제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볼린저 밴드에 관한 자기만의 거래 전략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봐도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영상들은 많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것도 말이 되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것도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의 이론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오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거래에 적용하는 그 경험이 늘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몇 가지를 오늘은 공유를 해봤고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앞으로는 거래에서 어떻게 참고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